반갑습니다. 장종료 시장점검입니다. 예, 코스피 지수 하락 마감했고 큰 변동은 없습니다. 예, 큰 변동이 없는 핵심은 뭐 환율이 안정이 됐다라는 부분에서 찾을 수가 있는데, 지금 환율 동향을 보면 원달러 환율이 1,300원 수준에서 공방을 거듭하고 있습니다. 말씀드렸듯이 제가 모듈 주문했을 때가 1,350원이었으니까 한 3% 정도 손해를 봤는데, 3%가 돈이 10억이 넘으니까 참 한 3천만 원 그냥 떡 사 먹었습니다. 물론 이제 그 뭐 비교 시점에 따라서 다르겠지만 요런 안타까운 일들이 뭔가 좀 더 꼼꼼하게 하면 이 새는 걸 줄일 수 있을 텐데, 이런 좀 아쉬움이 드는 일들이 계속 일어나고 있습니다. 네, 그리고 코스피는 환율 안정에 의해서 지금 유지를 하고 있고, 여기서 계속 말씀드리지만 금리의 변동이 없다면 오르는 것도 한계가 있고 내리는 것도 한계가 있는 제한적인 상황입니다. 그리고 뭐 분위기를 이 피부로 체감하는 분위기를 말씀드리면 그 거의 뭐 마지못해 하는 느낌인데, 그 마지못해 한다는 게 뭐냐면 지금 웬만한 한 90% 이상의 중소기업들은 그냥 이거 하는 거 계속 하는 게 낫기 때문에 하는 거지, 뭐 그만두고 다른 일을 해서 뾰족한 수가 안 나오니까, 그래서 어쩔 수 없이 울며 겨자 먹기로 계속 하는 경우가 많고, 그 외에는 대체로 요 90%에 해당되는 경우는 대체로 그렇습니다. 그래서 드물게 한 10% 정도인 회사에 가면 활력이 넘치고 이런 분위기면 참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드는데, 이 10%가 90이 되고 90이 10이 되기를 예, 기대를 해봅니다. 근데 이제 그 지금 정부가 내놓는 이민청에 대해서 예, 그 의견들이 분분한데, 사실 저는 아직 일찍 경험했습니다. 시골에 있어서 그런지 보시면 이제 시골에서 인구 감소, 이거 이미 80년대, 90년대에 있었습니다. 지금 겪고 있는 거. 뭐 예를 들면 지금 도심의 학교, 초등학교들 이제 입학생이 많이 줄고 있는데, 저, 저 때는 벌써 이때 시작이 됐었고, 그리고 뭐 잘 되던 가게들이 망하기 시작하는 것도 90년대였고, 그리고 그 외국인 노동자가 등장한 것도 2000년대였습니다. 한 20년 정도 앞서서 이런 예, 뭐랄까 쇠퇴하고 있는 이 사회를 경험을 했는데, 제 생각에는 외국인 노동자가 들어온다라는 것에 대해서 물론 이제 의견이 굉장히 많을 것이고, 저도 예전에는 이 순혈주의에 좀 크게 끌렸기 때문에 왜 이상한 사람들 받아가지고 이렇게 어울리냐, 저 사람들 나중에 범죄 더 저지르고 뭐 등등 이런 걱정을 했지만, 이제 많이 겪어보니까 이런 생각이 듭니다. 이 사회 밑바닥에 있는 한국인들하고 외국인들하고 봤을 때 외국인들이 차라리 낫더라. 일용직 부르면 이렇습니다. 한국 사람들 일용직 부르면 담배 피고 그냥 서 있다 갑니다. 예, 속이 터집니다, 진짜. 물론 이제 이 한국에서 일을 안 하고 있는 젊은이들도 만약에 같은 조건이면 잘 할 겁니다. 그 예를 들면 다른 나라에서 월급 10배 정도라고 했으니까 월급 2천만 원. 월급 2천만 원 주고 다른 나라에 가서 일하라 그러면 지금 집에 있는 젊은이들도 굉장히 가서 잘 할 겁니다. 근데 현실은 이제 우리나라에서 그런 조건을 줄 수가 없으니까, 외국인들은 그런 조건인 거나 마찬가지니까 더 열심히 하고, 뭐 그래서 그런 어떤 외국인들 자체가 낫다기보다는 동기부여에 있어서 좀 차이가 있는데, 이게 앞으로 어떤 영향을 줄 것이냐라고 생각하면 요런 현상을 가져올 것 같습니다. 이게 이제 정책적으로 잘 보완이 돼야 될 것 같은데, 서울이 있고 경기도가 있고 여기는 뭐 사람이 넘쳐나니까, 그리고 요 밖에서만 이제 외국인을 허용한다, 이렇게 가면 좋지 않을까. 그리고 또 하나가 그 외국인 한국인 1+1으로 가면 좋겠다.
굳이 외국인만 다 하는 게 아니라 한국인 한 명 채용하면 외국인 한 명 채용할 수 있는 권리를 준다라든지. 이 정책적으로 얼마든지 이 한국인들에게 이롭게 보완을 할 수 있는데 예, 그런 거 없이 간다라고 하면 좀 갈등이 심해지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그래서 지방에 있는 기업들은 사람 못 구해서 난린데 앞으로 이 이민청을 통해서 외국인들에게 개방이 된다면 지방에 있는 기업들이 오히려 유리해질 수도 있는 예, 그런 상황이고 왜냐면 외국인들은 돈 벌어서 돌아가야 되는데 서울에서 돈을 벌자니 주거 비용이 너무 나가니까 그래서 지방에서 돈을 버는 게 낫다라고 봤을 때 예, 사람을 구하지 못하는 부분이 어느 정도 해소가 될 것 같습니다. 예, 그랬을 때 이제 지방 기업들이 지금 더 이상 나빠질 수가 없습니다. 공장을 팔 수도 없고 사람을 구할 수도 없고 예, 금리는 예, 뼈가 부서질 정도고 이런 상황에서 뭐 버티고 있다가 뭔가 조금씩 해소가 된다면 그래서 지방 소재 기업들에 대해서 조금 주목을 해야 되지 않을까. 물론 항상 제가 앞서가기 때문에 한 6개월 정도 후에 관심을 가지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예, 지금 시황은 그래서 금리 인하 전까지는 특별한 변동이 없을 것이다. 그리고 그 환율 안정으로 인해서 당분간 예, 크게 오르거나 내리는 일이 없을 것 같다. 그리고 이민 정책을 통해서 지방 소재 기업들에 관심을 가져야 되는데 항상 제가 한 6개월 앞서가니까 내년 상반기 말 정도에 관심을 가지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네, 그리고 개별 종목들은 어떤 큰 특징은 없는데 한국전력을 살펴보면 한국전력이 최근에 조금 올랐습니다. 근데 뭐 이런 거는 어느 정도 예측이 가능했습니다. 에너지 가격이 안정을 찾고 있기 때문에 그리고 한국전력의 3분기 실적을 보면 예, 거의 영업이익이 2조 원에 육박하고 전기요금 올렸기 때문에 4분기도 이거보다 훨씬 나을 거라고 봅니다. 예, 예상은 4,600억으로 잡혀 있지만 이거보다는 훨씬 좋은 결과일 것 같고 그러면 이제 올해 한 5조 원 정도의 적자로 마감하고 내년에 흑자로 전환하면 만기가 돌아오는 채권을 다시 발행하는 건 되겠지만 신규로 채권을 찍어낼 일이 없다. 그러면 시중금리가 안정이 될 겁니다. 한전채 때문에 시중금리가 높아진 측면이 있으니까 시중금리가 낮아지고 거기다가 연초에 금리 인하까지 하면 경영 환경은 지금보다 훨씬 나아질 것이다. 한국전력을 토대로 금융 환경까지 체크를 해볼 수 있는데 네, 그런 점에서 중소형주가 내년에 지금보다는 실적이 개선이 될 거라고 봅니다. 다만 실적 개선이 반드시 주가 상승으로 연결되지는 않기 때문에 그게 주가 상승으로 갈 것이다라고 말씀은 못 드리지만 확률적으로 주가가 상승할 가능성이 높다라고 볼 수 있는 거고 한국전력은 이제 원료탄 가격 안정에다가 예, 지금 전력 전체 에너지의 25%를 전기를 씁니다. 이게 계속 높아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직접 에너지를 쓰는 것보다 뭐 LNG를 떼든 석탄을 떼든 전기로 바꿔서 쓰는 비중이 전체 에너지 25%에 달하고 이게 계속 높아질 거고 전기차 보급이 계속 늘어나는데 미국 같은 경우는 거의 10%가 이제 전기차로 판매가 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앞으로 전기에 대한 수요는 계속 늘어날 건데 그 전기 요금을 어느 정도 인상을 해놨기 때문에 예전에 비해서는 상황이 괜찮고 예, 인상을 해놓은 상태에서 계속된 그 발전 수익원들 예를 들면 한국전력 같은 경우는 태양광 같은 걸 예를 들면 태양광 고정단가 한 150원 정도 됩니다. 근데 설비는 한전에서 1원 한 푼 안 듭니다. 근데 150원에 전기가 쭉쭉 들어와서 판매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150원에 받아서 150원에 나가는 게 한전 입장에서는 손실일 수 있지만 이게 가정용으로 한정해서 태양광이 그러니까 많이 쓰는 시기에 발전을 한다라고 하면 가정용 누진세 막판가면 400원에서 600원 정도 하니까 전기차 충전기도 한 370원 정도 하니까 이런 전기를 쓴다라고 가정을 하면 그닥 나쁘지 않습니다. 돈 한 푼 안 들이고 이렇게 된다. 그리고 태양광이 S&P를 낮춰주는 효과도 있습니다. 원전 쓰고 석탄 쓰고 LNG 쓰고 모자라서 이제 석유로 넘어가는데 여기 사이에 이제 태양광이 전기를 공급을 하니까 안 넘어갑니다. 그래서 한전이 실질적으로 태양광 때문에 이득을 보고 있다. 예, 이런 부분들을 토대로 봤을 때 앞으로
완전히 이제 적장 행진을 끝내지 않나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이 적장 행진을 끝냈을 때 이제 남은 부분은 이자 비용입니다. 이게 과거에 한전의 상태를 보면 2016년까지 굉장히 좋았습니다. 그래서 이 적자를 크게 보기 전 기준으로 보면 부채 비율이 160%인데 지금은 이제 459%고 올해 아마 575%까지 높아집니다. 그러면 단순히 계산해도 순 부채가 한 160조 정도 되고 이자 발생 부채를 제외하더라도 140조 원인데 이게 연간 한전제 찍은 게 6% 정도 되니까 금액이 엄청납니다. 이걸 어떻게 해소를 할 것이냐. 예, 금리 인하 외에는 결국 답이 없다라는 거. 예, 그래서 한전도 앞으로 금리 인하에 따른 어떤 수혜주로 분류가 될 수 있다. 요렇게 봤을 때 흑자 전환에 따른 분위기 개선에 또 금리 인하 수혜주로 기대감이 반영이 될 거다. 이러면 지금보다는 앞으로 괜찮지 않을까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네, 그리고 슬슬 이제 기미가 보이는 종목이 현대차 증권인데 증권주들 같은 경우는 계속 말씀드리지만 이제 금리 인하에 즉각 반영을 합니다. 증권사들 포트폴리오를 보면 채권이 굉장히 큰 비중을 차지하는데 이 채권이 에이 뭐 얼마 되겠어 이거지만 엄청납니다 이게. 금액 자체가 크고 그리고 채권 같은 경우는 이렇습니다. 예를 들어서 10년물이다. 근데 기준금리가 0.5에서 3.5가 됐듯이 한 3%가 벌어지면 산술 계산을 하더라도 30%의 앞으로 차이가 나게 됩니다. 그렇게 채권 가격이 변동을 하게 되는데 증권사들이 지금까지 금리 인상으로 인해서 채권 평가 손실을 보고 있었고 그걸 손실로 안 잡고 있었다 하더라도 어쨌든 부담이 되는 부분입니다. 근데 이제 금리 인하를 하게 되면 적어도 예, 금리가 높을 때 산 채권들은 금리가 인하하게 되면 평가 이익이 늘어나게 되니까 증권사들의 손익이 굉장히 좋아질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증권사들의 이 수익원 중에 하나로 자리 잡은 게 이제 부동산 PF인데 이 금리 인하하기 전까지는 PF 자체가 지금 승인이 안 되는 상황이다 보니까 금리 인하 후에 PF가 승인이 돼서 또 분위기가 좋아질 가능성이 크다. 이런 걸 종합해서 봤을 때는 예, 증권주들도 관심을 받을 수 있고 그 중에서도 현대차, 기아가 지금 발군의 실적을 내고 있습니다. 이 발군의 실적을 내면 결국 나오는 게 실적에 따른 잉여 현금이 운용을 해야 되는데 이게 거의 대부분 현대차 증권으로 집중이 됩니다. 현대차, 기아의 잉여 현금이. 그래서 거기에 따른 또 부수적인 수익이 있을 것이라서 현대차 증권이 앞으로 증권주 중에서 비슷하게 움직이지만 증권주들이 예, 다소 빠르게 움직일 수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그래서 이제 이 두 종목은 뭔가 희망이 보이는 상태다 이렇게 정리를 할 수 있겠습니다. 예, 그리고 댓글 확인을 하겠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감사합니다. 그러니까 제가 무리를 하는 게 아니라 이제 나이가 들면서 몸이 쇠약해지는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마음이 급한데 어떤 마음이 급하냐면 지금은 이렇습니다. 뭔가 이 우리가 하는 이 사업들이 제가 빠졌을 때 안 돌아갑니다. 물론 제가 뭐 그만큼 뭐 대단한 존재고 이런 얘기가 아니라 이 시스템으로 돌아가는 게 아니라 사람에 의해서 돌아가는 지금 후진적인 행태이기 때문에 그런데 이걸 이제 시스템으로 돌아갈 수 있게 만드는 게 이렇게만 만들면 예, 저도 회사가 돈을 번다는 전제로 이렇게만 만들면 이제 뭐 베트남 가서 한 달 살고 뭐 요렇게 할 건데 뭐 늘 마음만 그렇지만 예, 거기까지 완성하기 전까지는 예, 감사합니다. 조금 더 예, 분발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일단 제가 병원은 다녀왔고 병원에서는 이제 결막염이라고 해서 지금은 많이 좋아졌습니다. 한쪽은 이제 완전히 돌아왔고 한쪽도 지금 돌아오려고 하는데 주말에 이제 또 열심히 도면을 그리다 보니까 이 도면 그리는 게 아닌 것 같으면서도 좀 눈에 좀 부하가 많이 걸리는 것 같은
아닌 것 같으면서도 그런 게 있습니다. 제가 잘은 모르겠지만 옛날하고 다른 게 그거밖에 없어 가지고. 예, 감사합니다. 아니, 태백산맥님 핏줄이 터지신 거는 이제 노화에 의한 거고 저는 그냥 결막염이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보안경을 예, 생각하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예. 빨리 뭔가 시스템적으로 만들어 놓고 쉬면 좋을 텐데 그게 어느 정도 희망은 보이고 있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좋은 분들이 많으셔 가지고 희망은 보이고 있고 어느 시점이 되면 그게 완성이 될 텐데. 예, 그러면 저도 뭐 저는 노는 거 싫어하지만 그래도 뭐 베트남 같은 데서 한 보름 정도 살아보면 좋지 않을까? 예. 예, 그거는 이제 물론 그것도 일이긴 합니다. 왜냐하면 이제 동남아에서 한 달 정도 살아봐야 되겠다 생각하는 게 결국 이거 중고 모듈 이 태양광 중고 모듈을 앞으로 이 동남아에서 사업을 해야지라는 생각인데 20년이 지나도 요즘 거 같은 경우는 뭐 91% 정도 예, 출력 보증이 되고 옛날 것도 한 84% 정도 되니까 그래서 20년이 지난 걸 가지고 뭐 거의 뭐 쓰레기 수거처럼 공짜로 수거해 가지고 갖고 가서 예, 드넓은 땅에 여기는 이제 적도 가까우니까 태양도 거의 90도 가까이 될 거니까 더 효율이 좋을 겁니다. 그리고 중간중간에 스콜이 내려서 알아서 씻어줄 거고. 예, 그래서 그렇게 해서 전기를 생산을 하면 또 동남아 지역은 수자원이 풍부하니까 뭐 양수 발전하고 이렇게 묶어서 하면 괜찮지 않을까. 거의 뭐 망상 수준의 생각을 하고 있는데 어쨌든 이 중고 모듈 관련해서 한번 예, 익숙해질 필요는 있겠다라는 그런 생각은 해봅니다. 예, 그러면 다시 돌아와서 우리가 이제 주식 투자로 어떤 시기가 좋으냐라고 하는데 그 과거에 이제 일본 사례를 한번 들어서 가늠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본하고 굉장히 비슷하게 가면서 또 다르게 가고 있는데 일본 니케이 지수를 보면 굉장히 많이 살아났고 거의 전적으로 환율의 영향이라고 보고 있습니다. 예. 그러면 환율이 언제가 좋았냐면 니케이 지수랑 보시면 엔화가 약세였을 때 예, 이때가 엔화가 약세였고 나름 괜찮았습니다. 엔저였고 그리고 지진 나고 뭐 이렇게 해가지고 이거 2008년 금융위기 나고 또 지진 나고 해가지고 엔고였을 때 나빴고 그리고 아베노믹스가 등장한 이후로 예, 엔화 약세로 인해서 좋아졌습니다. 그러니까 실질적으로 이제 외국인 입장에서 봤을 때는 요 시점에서 예, 한 3배 정도 올랐지만 엔화가 70, 80 하다가 지금 150 가까이 되니까 한 1.5배 정도 오른 건데 이거 정도면 물가 상승밖에 안 됩니다. 예, 그래서 외국인 입장에서는 그저 그렇지만 뭐 외국인이 아닌 내국인 입장에서는 그래도 증시가 3배가 올랐다라는 거 요게 좀 크게 작용할 텐데 코스피 지수도 결국 기본적으로 일본처럼 제로 금리 정도의 아주 낮은 금리가 베이스가 되고 그리고 이제 원화 약세를 유도하는 과정에서 이런 증시 상승이 나올 거다라고 보면 일단 두 가지 모두 충족되지 않기 때문에 당장 기대할 부분이 없습니다. 예, 그리고 고령화라든지 이런 문제들은 일본이 다 먼저 겪었고 제조업의 공동화라든지 이런 것도 다 겪었는데 결과적으로 일본 증시가 그 버블 붕괴 이후에 살아난 가장 핵심은 그러니까 엔화 약세였다. 그러면 우리도 이제 원화 약세가 돼야 되고 원화 약세가 되려면 결국 낮은 금리로 가야 된다라는 거. 그래서 결국 이, 이 주식시장에서 볼 수 있는 게 기업이 갑자기 발군의 활약을 해서 좋아진다. 아니면 어떤 기업이 뜬금없이 실적이 엄청나게 좋아진다. 아니면 2차 전지처럼 뭐 핫한 성장 산업이 등장한다. 이런 게 아니라 금리 인하가 돼야 된다. 요거밖에 없는 겁니다, 지금. 어떤 사례를 보더라도. 그래서 금리 인하 전까지는 시장에 기대할 부분이 없고 금리 인하가 되고 나면 예, 좀 마술처럼 좋아지지 않을까.
근데 금리가 인하할 시기까지 우리가 어쨌든 잘 버틴다면 지금보다는 분명 나은 장이 올 거니까 그때까지 손실을 줄이고 스트레스를 안 받는 방향으로 잘 대응을 하셔야 될 겁니다. 네, 장 종료 후 시장 점검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